대한민국 검찰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검찰 한번 스스로 돌아서 보십시오. 검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습니까? 이정섭 차장검사만 그렇게 합니까? 오죽하면 그 가족이 당한 얘기를 이름을 걸고 얼굴을 내고 방송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까?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코로나 기간에 뭐 골프장 빌려가지고 마음대로 회식한 거, 그거 문제됐는데 검찰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징계하지 않았죠. 탄핵 발의했습니다. 그래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검찰총장 차라리 나를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발령을 내요. 이건 뭐지? 그랬는데 가족이 증언을 합니다. 혹시 이걸 미리 알고 그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정섭 차장검사의 부인의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이 마약 투약 혐의가 있습니다. 그걸 그 부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조사를 해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이정섭 차장검사의 영향력은 전혀 없었을까요?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의 처남댁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소송 중인 남편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걸 넘어서서 저희 모친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의 아내와 저의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또 경찰을 불러봐. 또 녹음하고 녹화해. 협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도. 바뀌지 않는구나.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 있는 힘을 믿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올해 2023년 2월 6일에서 7일 넘어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경찰을 먼저 112 신고해서 불렀어요. 두 분이 먼저 왔고 제가 남편이 약에 취한 동영상과 함께 자료들을 보여줬더니, 왜냐하면 저랑 딸은 밖에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 같다는 위험이 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2명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두 분을 더 불렀어요. 네. 경찰분이 문 두들겼어요. 10분 동안. 예. 그러더니 이제 남편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이제 약에서 깨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얘기했냐면 본인이 검사를 거부한다. 그럼 저희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해야 됩니다 하고 갔어요.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딱 이정섭 검사 와이프가 앉아 있는 거죠. 여러 크고 작은 민원들을 그 이정섭 검사님이 해결해 주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민원을 들어줬으면 안 됐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모부의 개입이구나, 큰일 났구나. 확인할 수는 없는데 없어요. 네, 그냥 정황만 있는 거지. 얼마나 저 부인은 막막했을까요? 남편이 마약을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못하는 상황. 이걸 과연 바라보고 있는 그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전혜영 교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이들 아빠에 대해서도 얘기를 방송에서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의 고모부, 고모에 대해서도 증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거는 본인마저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남편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이정섭 검사라는 사람이 혹시 처가의 해결사 노릇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서 왔는데도 제대로 간이거약 시약 검사도 안 하고 그 이후에 소환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관계자가 6번이나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이거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특히 정부가 맨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결국은 검사, 고위 검사의 백이 작용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고요. 더 웃긴 거는 검찰이 최근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점이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지 한 달이나 지나서 이분이 인터뷰하기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래서 뭔가 등 때밀려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라도 하는 신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돼야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처가 해결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장모에 대해서 10원 한 장 피해준 바 없다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처가 해결사 검사 정보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꼭 짚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증거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다 폭로 나옵니다. 머리털 뽑았고요. 간이 시약 검사했고요. 심지어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다리털을 국가세에 넘겼는데 중량 미달로 인해서 감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탈탈 털고 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온갖 압수수색 몇 번 하는 그 엄정한 수사의 기준을 검사들에게도 들이대라는지 정말 국민들이 똑똑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욱 교수,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방송까지 나와서 제보를 했는가 물어봤더니 변호사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방금 본인 이름까지 공개했죠. 강미정 씨. 그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뒤에 있는 힘을 믿고 그러는 것 같다.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구하는데 무척 힘들었다. 제 등본에 이정섭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보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니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해봤자 예를 들어 범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거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장모를 때릴 생각을 합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권력형 비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권력을 활용해서 증거를 조작해내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미정 씨가 얘기한 거에 의한 그런 게 있잖아요. 내용 나온 게 수사관이 6명이나 바뀌었다. 그 다음에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 속에 SD 카드가 없어지기도 했고, 포렌식을 하니까 사진이 몇 장밖에 안 나왔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니까 그 데이터가 확 늘어났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건데 경찰이 왜 쓸데없이 증거를 조작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상위에 있는 검찰의 어떤 압력이 있었으니까는 수사관이 6명이나 바뀌고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는 정확하게 검찰 권력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서 잘못되는지 구조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보수 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거기 아래에서 배운 사람들이 사적으로 다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쿠데타처럼 자기가 모시는 특수부 부장 출신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아유 권력욕이라고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건 제보다 자기 예를 들면 처남 살리기 위해서 경찰한테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검찰은 옹호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제가 볼 때 이걸 옹호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검찰 권력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가 소위 이정섭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야당 당대표를 수사하는 상황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 이거 몰랐겠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사전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참에 검찰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힘이 없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겠죠.